반갑습니다. 이영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교류 전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교류 전력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잠시 했지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일부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학습한 후에 4장 교류 전력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공부했었죠. 예, 복소수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복소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표현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표현, 표현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일단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복소수 평면이겠죠. 예, 복소수 평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복소수 평면. 예, 복소수 평면은 그림과 같이 x, y 축이 있고요. 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x축은 우리가 실수축이라고 하죠. 실수축이 되고 우리가 영어로는 real이라서 R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y축은 허수축이 되겠고 기호로는 주로 J라고 전기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 평면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죠? 예,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실수축과 그죠? 예, 허수축으로 표현된다. 그럼 실수축은 x축이고 그죠? 이거는 y축이고 기호로는 R이 그 다음에 이거는 J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복소수 평면 내에서 우리가 실수축으로의 실수값, 즉 이거는 우리가 A로 하고 허수축으로 우리가 J에 만약에 B라는 값이 있다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만약에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A라는 벡터라고 합시다. 점 A 벡터도 A의 점 또는 A의 뭐 화살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의 플러스 J의 B라고 우리가 표현한댔죠. 이때 이 A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A로 표현할 수 있고 이 A 벡터와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우리 회로에서는 이것을 위상차라고도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죠?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죠. 예,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세타는 삼각함수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아크 탄젠트. 예, 뭐분의 뭐죠? 예,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크 코사인. 그죠? 예, 아크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예, A 크기분의 A 이렇게 되죠. 그죠? 다음에 아크 사인 A 크기분의 B 예, 이렇게 그 위상차를 구해낼 수가 있다 하는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복소수를 표현할 때 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복소수의 다른 표현들 자, 복소수의 다른 표현 즉 벡터
우리가 A라는 벡터를 생각하면 A라는 벡터가 즉 복소수는 벡터입니다. 그죠? 예. 벡터는 A 더하기 J의 B라는 복소수로 표현되면 이것을 A의 크기 보통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가 직교 좌표식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에 이렇게 각도 모양으로 해서 위상차를 넣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A에 E에 J에 세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의 이름이 요거는 많이 쓰이죠. 극좌표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치수함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복소수의 연산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복소수의 연산 복소수의 연산 자 복소수 연산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소수 이제 앞으로 나올 것 중에 중요한 것들 첫째가 J에 곱하기 J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J 곱하기 J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J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우리가 복소수에서 i든지 또는 J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의미하는데 이 i나 J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루트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J를 제곱을 한다는 것은 루트의 마이너스 1을 전체를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결과가.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잠깐 이 J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의미는 회전을 의미합니다. 이 복소수의 J라는 의미는 회전을 의미한다. 회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즉 아까 말했던 이런 직각 좌표계가 아니라 평면에서 이런 평면에서 다시요 이런 평면에서 이런 수직선이 있다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J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J의 위치는 이렇게 90도 지나간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J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J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되죠? 다시 거기서 90도를 더 가서 그죠? 다시 90도를 더 가서 여기 지점이 J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똑같은 크기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회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는 그러면 회전인데 얼마냐? 90도로 회전한 거고 그 다음에 J의 제곱은 90도 회전이니까 180도 회전이죠. 그죠? 180도 회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3상에 갈 때 J의 제곱이 많이 계산 나옵니다. 그래서 J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이것은 J를 두 번 곱한 값이고 회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임피던스에서 우리가 리액턴스에 보면 유도성과 용량성이 각각 부호가 다르죠. 그럴 경우에 이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180도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연산에서 일단 j 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j 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연산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예, 공액 복소수가 있습니다. 예, 공액 복소수. 예, 공액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공액 복소수라는 것은 뭐냐면 허수부의 부호가 다른 거. 예, 뭐라고요? 예, 허수부의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것. 반대라는 얘기는 플러스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A가 A의 플러스 J의 B이면 A의 공액 복소수는 보통 이렇게 에스테리스크를 붙입니다. 는 A의 마이너스 J의 B가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A가 극좌표로 주어졌다면, 자, 벡터입니다. 벡터. 극좌표로 세타로 주어졌다면 A 벡터의 공액 복소수는 A의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A 벡터의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이것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A 곱하기 A의 공액 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J의 B 곱하기 A 마이너스 J의 B가 되겠죠? 자, 이거 곱해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옵니다. 만약 극좌표로 주어졌다면 세타고 곱하기 A의 에스테리스크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세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아니지. 세타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A의 제곱만 나왔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극좌표로 하나, 복소수로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 자, 이렇게 공액 복소수,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공액 복소수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거를 잘 해 놓으셔야 나중에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 이 공액 복소수를 활용해서 복소 전력을 계산합니다. 자, 다음은 복소 임피던스, 우리가 배웠던 거죠. 지금 복습 중입니다. 1학기 때 했던 것 중에 복소 임피던스, 그리고 복소 어드미턴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가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기호가 뭐죠? 기호가 Z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Z는 어떻게 되죠? Z는 R 플러스 J의 X라고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R은 우리가 뭐라 하죠? 저항이고, 그죠? X는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리액턴스가 몇 가지가 있죠? 예, 두 가지. 하나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용량성, 그죠?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XL로 표현하고 J의 오메가 L로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또 XC라고 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또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모 유리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잠깐 언급을 아까 했는데 이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잠깐 봐줄까요? 예, 만약에 이건 별도입니다. J분의 1이 있다면 아래 위에다가 J를 곱하고 분모 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같습니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죠? J제곱이 아까 뭐랬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는 J만 남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뭐 갈로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어드미턴스가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어드미턴스. 예. 네. 다음은 어드미턴스. 그죠? 어드미턴스는 기호가 Y죠. 자, 우리 단위 여기서 이야기 안 했죠? 이때 여기 단위가 뭐죠? 예, 단위는, 자, 단위는 뭐죠? 단위는 옴입니다. 그죠? 예, 또는 옴, 이렇게 씁니다. 그죠? 여기서는 단위가 뭐죠? 예, 모어다, 모어. 그죠? 또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 또는 S, 또는 Gmens. 이렇게 쓴다 했죠. 그죠? 예, 어드미턴스는 단위가 좀 많습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기호가 Y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Y는 뭐죠? G 플러스 J의 B입니다. 그죠? 자, 이때 G가 뭐죠? 컨덕턴스라고 그러죠. 턴스라 하고,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서셉턴스. 네, 서셉턴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G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다? R분의 1이다. B는 역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BL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자, 왜 그래 되는 건지는 앞에 영상들을 1학기 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리만 하겠습니다. BC는 예, J의 오메가 C가 됩니다. 이 주로 병렬혈에서 어드미턴스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소 수와 그 다음에 복소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웠던 게 수동소자 알죠? 네, 수동소자가 뭐냐면 R, L, C를 우리가 수동소자랍니다. 수동소자의 뭐 위상, 페이저,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R의 회로. 네, 회로. R 회로는 어떻게 되죠? R 회로에서는 I와 V가 어떻게 되죠? 동이상입니다. 동이상. 그죠? 네, 동이상. 즉 위상차가 없습니다. 네, 위상차가 없다. 네, 없습니다. 위상차가 없다. 네, 위상차가 없다.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예, L회로. 두 번째는 예, L만의 회로, L회로. L의 하지 말고 L회로 합시다. L회로. 이것은 어떻게 되죠? 자, 리액턴스를 보면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I가 V가 I가 하지 말고 V가 I의 90도 앞선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식은 예, V는 I의 XL이죠. 자, XL이 어떻게 되죠? I 곱하기 J의 오메가 L이죠. 결국은 J의 오메가 L
i인데 결국 이게 뭘 의미하죠? 90도 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v가 i에 대해서 90도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회로는 어떻게 되죠? i가 v에 반대로 할까요? v가 i에 90도 뒤진다. 그죠? 뒤진다.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건 역시 v는 i의 xc인데 xc가 j 오메가 10분의 1이죠. 그래서 i 곱하기 마이너스 j의 오메가 10분의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10분의 1의 i가 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고 j가 붙어있죠. 이게 마이너스 90도, 저 v가 i에 90도 뒤진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건 기본이고, 이제 또 3상에 들어가면 또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력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와 뭐 역률, 그 다음에 복소 전력, 역률에서 뭐 최대 전력 전달 이런 것들이 지금 할애되어 있습니다. 교재로서는 129페이지부터 보시면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이라는 제목으로 각 부하에 대해서 저항부하, 그 다음에 L부하, 그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부하에 대한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부하, 그 다음에 유효, 무효, 피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고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전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전력에서 우선 전력의 기본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전력의 공식. 전력 공식. 전력의 공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P는 VI,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 식.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직류회로 할 때 앞에서 많이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직렬회로에서는 I 제곱 R, 전류가 같으니까, 또 병렬회로에서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으로 합니다. 단위는 와트죠. 와트.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다가 회로를 그릴까요? 여기다가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R이고요. 자, 요거는 LC인데 요 두 개를 묶어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리액턴스로. 그리고 전원은 여기서 주어지고요. 전원. 자, 이때 R에 소비되는 전력, 즉 R의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합시다. R의 전력은 P는 공식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죠. 여기서는 그죠? I 제곱 R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I로 똑같다고 하면 P는 I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자, I를 나눠볼게요. I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와 이렇게 R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I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I는 임피던스 분의 V라고 쓸 수 있고, 나머지 I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하나의 I는 그러니까 제곱을 일단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나눴었고, 그 다음 요 I 하나는 이렇게 Z분의 V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R 그대로 두고, 그죠? 예, I는 Z분의 V 맞잖아요, 공식이. 그러면 다시 요거를 Z를 넘기고 V를 앞에 남기고 I를 남기고 Z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공식에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의 표를 하나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여기가 허수축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런 R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가 X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벡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Z라는 벡터가 되겠죠. 이거는 위상차가 될 거고. 그죠? 예. 임피던스를 지금 제가 복소수 평면에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공식에서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죠? 네, 요렇게 되니까요, 그죠? 요렇게, 그죠? 네. 뭐분의 뭐 Z분의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Z분의 R이라는 게 결국은 요게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죠? V의 I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효 전력은 위상차가 없는 동위상인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X의 전력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X의 전력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자, 우리가 이거를 P에 그냥 R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P의 R을 우리가 자 I의 제곱 X 그대로 되겠죠. 직렬회로니까 우리가 여기 X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X가 있으니까 I 제곱에 X 그대로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I를 나누겠습니다. I를 두 개의 I를 곱하는 걸로 나누고 X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I는 역시 Z분의 V가 되고 I의 X가 되겠죠. 자, 이거를 넘기면은 Vi는 그대로 두고 Z분의 X가 되겠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 평면에서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Z분의 X입니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이렇게 되니까, 그죠? Z분의 X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여기에 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요 Z분의 X가 결국은 요 놈이 되겠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V의 I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추측이 되죠? 무효 전력, 즉 리액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부하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 총 부하, 전체 부하, 그럼 이거는 Z죠. Z는 R 플러스 J의 X, 이 Z에 대해서 하면은 이는 우리가 편의상 P의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A라고 하면 얘를 결국 I 제곱 Z가 되겠죠. 자, 이 똑같은 방법으로 I를 두 번 나눠 보겠습니다. Z가 되고 I는 Z분의 V고 I 들어가고 Z가 들어가니까 Z 없어지죠. VI만 남네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피상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즉 우리 임피던스는 R과 리액턴스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소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자에 대해서 소비되는 전력,
즉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누어지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피상전력은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의미상으로 이 피상전력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피상전력은 뭐다? 유효전력하고 두 개 합친 거예요. 무효전력하고. 그죠? 그런데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리액턴스는 뭘 만들죠? 무효전력은 이건 리액턴스야. 100%. 리액턴스가 원인이야. 그죠? 이거 원인이야. 얘는 리액턴스가 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위상차. 반드시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J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더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더하는 건 맞는데 무효전력에 반드시 위상차를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개념적으로 제가 그린 거고, 이것을 벡터 도면으로 그리면 이런 벡터 도면이 그려지겠죠. 복소수 평면에다가 벡터 도면으로 그리면, 자, 이게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이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유효전력과 이런 이런 무효전력 P의 R이라는 무효전력을 합치면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피상전력. 그렇죠. 말뺐다 합니다. 예, 이런 피상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벡터입니다. 이거 다 이제 거기가 피상전력. 그때 나오는 게 위상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전력은 우리가 뭐라 한다? P라고 하고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유효전력은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전력은 P의 R 또는 Q라고도 씁니다. Q라고 쓰고 V의 I 사인 세타가 되고 단위는 VAR이라고 단위를 합니다. 세 번째, 피상전력은 P의 A 또는 S라고도 씁니다. 기호가 VI라고 하고 단위는 VA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복소수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P의 A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또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게 뭐죠? P의 R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P의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전력의 제곱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교재의 137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한 게 결국은 전력의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R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력은 이런 유효전력이 발생하고 X에서는 무효전력이 발생을 하고 전체는 피상전력이 발생된다. 그죠? 예. 예, 조금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내릴게요. 제가
이만큼 내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게 2번이 들어가야 돼요. 자, 2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유효, 무효, 피상, 전력,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역률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률. 자, 네 번째로는 역률을 생각할 수 있죠. 역률은 우리가 역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역률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역률과 무효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보시면 이 식에서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게 하나의 여기가 구분이 안됩니까? 파란색으로 여기가 PA라는 얘기죠. 피상전력. 요것도 요 PI가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요거는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율과 역률이 바로 이게 무효율과 역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 되고 이것은 역률이 되고 역률. 이때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이게 무효율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역률과 무효율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역률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어떻게 쓰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P는 VI의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다시 쓰면 PA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어떻게 쓸 수 있죠? 예,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예, PA분의 P가 된다. 아까 P는 뭐라고 했습니까? P는 루트 P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건 다시 P가 되고, 그래서 임피던스에서는 또 Z분의 R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에 요거죠.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란다? 역률. 이것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그 다음 무효율은 P의 R은 VI의 사인 세타였죠. 아까. 그리고 PA로 쓸 수 있죠. VI를 사인 세타죠. 여기서부터 사인 세타는 어떻게 쓴다? 예, PA분의 P의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나타내면 루트에 자 끊고 P제곱 더하기 P의 R제곱 P의 R, 여기서는 Z분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무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쭉 정리가 됐습니다. 무효전력, 유효전력, 비상전력까지 정리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쭉쭉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예. 여기 보면 피상, 유효, 무효, 역률, 무효율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우리 앞에 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커패시턴스의 에너지, 이것도 제가 그냥 공식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동소자의 그죠? 소자의 에너지,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R 회로는 어떻게 되죠? 예, R 회로에서는 간단합니다. 그죠? 예, R 회로는 WR이라고 하고 이것을 PT 전력 곱하기 시간, 이게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줄이라고. 두 번째
L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죠? WL이라고 하고 2분의 1 L I의 제곱 역시 줄입니다. 세 번째 C 회로 커패시턴스 회로에서는 WC라고 하고 2분의 1 CV의 제곱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교류 전력 부분에 나오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입니다. 여기가 페이지로 치면 134페이지 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가 2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I는 5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평균 전력은 자, 그냥 이 평균 전력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 유효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전력을 구한다. 유효 전력을 구한다. 그럼 유효 전력은 기호가 P죠. P는 VI의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V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V와 I는 전부 다 어떤 값이죠? 이거 다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그래서 시료값은 여기서 보면 220, 여기서는 50이죠. 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시료값이죠. 그래서 V는 220V가 되고 또 I는 어떻게 되죠? I는 5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위상차죠. 자, 위상차를 보시면 현재 여기는 위상차가 제로입니다. 그죠? 여기는 위상차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위상차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22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갈로 열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5.5kW가 나온답니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킬로와트 나오고요. 자, 책에 보면 그냥 3분의 파이 돼 있죠. 여기에. 예, 근데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0 마이너스 3분의 파이거든요. 제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위상차는 그냥 3분의 파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3분의 파이. 그죠? 왜냐하면 위상차라는 것은 여기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니까요. 그죠? 예, 3분의 파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플러스 3분의 파이나 값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풀이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4-4입니다. 페이지로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전압이 220V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 위상차를 가지고요. I는 1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가집니다. 그죠? 예. 그죠? 자, 이때 전류가 흐를 때 무효 전력을 구하라. 자,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무효 전력은 간단하게 Q는 또는 P의 R은 VI의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인데 V가 얼마냐면 220이죠. 곱하기 10이고 곱하기 위상차는 얼마죠? 사인의 위상차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220 곱하기 10의 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 kVA 약 kVA 이렇게
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4-5입니다. 페이지로 치면 138페이지입니다. 교재에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교류 전압이 220V이고 시력값이겠죠. 소비 전력이 5kW다. 자, 이거 유효 전력입니다. 역률은 80%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80%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저항 R과 리액턴스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 전력 공식에서 P는 VI의 코사인 세타죠. 자, 이 식으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I를 먼저 구해볼까요? I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네, V의 코사인 세타의 P가 되겠죠. 자, P는 유효 전력이니까 5000W죠. 5kW니까 V는 220, 그죠? 220V.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 0.8이니까 0.8입니다. 80%는 0.8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28.4A가 되겠죠. 자, R과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R과 X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Z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Z는 I분의 V죠. 네, I분의 V인데, I가 28.4가 되고, V는 220V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Z는 7.75 ohm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R과 X를 구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우리가 임피던스에서 Z분의 R이었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여기가 적을까요? 사인 세타는 Z분의 X였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R은 Z의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Z가 얼마냐면 7.75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8입니다. 역률은. 그리고 여기서는 X는 Z의 사인 세타의 7.75 곱하기 계산하면 0.6 나옵니다. 자,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죠. 우리 공식 있죠. 요거 잠깐 적을게요. 밑에다가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공식이 헷갈리니까, 예, 1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여기다가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넣으면 여기 0.6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R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2ohm이 나옵니다. 그 다음 X는 얼마가 나오냐면 4.65ohm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자, R과 X를 모두 자,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역률값 있죠. 이 코사인 세타는 주로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할 때는 80% 이렇게 하면 이것은 코사인 세타의 값으로 바꾸면 0.8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값이 0에서 1까지 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최대가 1이죠?
그래서 0.8은 80%라는 얘기입니다. 1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80%, 60%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0에서 1 사이 값으로 그걸 변환해 주면 됩니다.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4-6입니다. 페이지로는 똑같습니다. 페이지가 앞에 거와 같은 예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 임피던스 Z가 4 플러스 J의 3으로 주어졌고요. 100V의 교류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자, 전압과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이때 유효전력 P를 구하고 무효전력 Q를 구하고 비상전력 S를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공식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Q는 VI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S는 그냥 VI. 그죠? 자, 일단 이거 다 유효전력이고 유효전압이고 유효전류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서 제가 한 거 기억납니까? i제곱 r로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i제곱 x죠. x 기억납니까? 즉 저항에서 소비되는 것은 유효전력,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것은 뭐라고요? 무효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을 써도 됩니다. 공식상으로 이런 공식. 예. 왜냐하면 지금 코사인 세타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책에 있는 것처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i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i는 z분의 v죠. z가 얼마냐면 아직 안 구해졌죠. 루트의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죠? 분의 v가 100 하면 5분의 100 해서 얼마? 20A네요. 시료값으로 20A 구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P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P는 I 제곱 R이니까 I가 얼마요? 20 제곱이고 곱하기 R이 얼마였죠? 4죠. 4. 그죠? 그러면 이게 약 1600 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P에 Q를 구하면 I 제곱 X가 되고 20의 제곱 곱하기 3 하면 약 1200 VAR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S는 VI죠. 그냥 VI 계산하면 됩니다. 20 곱하기 아까 뭐였죠? 100 하면 2000 VA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서 할 수 있고요. 네. 세타 값도 구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세타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세타를 구한다면, 자, 위상차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자, 임피던스로부터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부터 Z의 크기분의 R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아크 탄젠트 뭐분의 뭐 4분의 3 간단하죠? 그러면 몇 도 나옵니까? 4분의 3이니까 36.9도 36.9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VI의 코사인 세타를 해도 값이 나와야 되니까 20 곱하기 100에 곱하기 코사인 36.9도 해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VI의 사인 세타 하면 20 곱하기 100에 사인 36.9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이게 위상차고, 코사인 36.9도 이게 뭐다? 역률이 되는 거다. 역률이. 사인 36.9도가 뭐다? 무효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복소 전력은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요. 그 앞에 138페이지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